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기초연금 신청의 기본 요건. 1. 기초연금 신청의 기본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이 대상자가 되고 이후 매년 1961년생, 1962년생 등이 순차적으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9만원 이하 연간 약 411만원 지급 가능. 부부 가구 월 소득 인정액 367만원 이하 20% 감액 연간 약 660만원 지급.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에게 월 40만원 지급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체 노인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이 정책은 예정된 계획이므로 세부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득 인정액의 의미.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5기본 공제 11만원 5추가 공제 30%. 2. 재산 5대 도시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5중소 도시 8,500만원까지 공제 5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 팁. 소득 인정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만약 탈락했다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의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월 229만원 이상, 부부 가구는 월 367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니 꼭 다시 도전해보세요. 신청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매년 약 20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으니 신청을 잊지 마세요. 사치품 소유주의. 고급 자동차 4천만원 이상 나 콘도, 골프 회원권 등 사치품을 소유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면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감액 요인. 부부 가구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얘 단독 가구가 월 34만 3,510원을 받는다면 부부 가구는 27만 4,808원 지급?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며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70만원 약 6만 7천원 감액. 국민연금 100만원 약 9만원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 인정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4. 기초연금을 더 받는 실질적인 방법. 근로소득 활용. 기초연금 산정에서 근로소득은 가장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11만원. 추가 공제 근로소득의 30%.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산정에서 이중으로 공제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과 함께 근로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활용. 기초연금 탈락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기준액이 변동될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 없이 기준 변경 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부동산 처분 시 주의. 전세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전세금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 혜택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헛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작게나마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고정적인 근로소득뿐 아니라 작은 알바 소득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만 되어 있다면 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6. 노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 노후 재정은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 관리와 근로소득의 병행,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기초연금과 고정수입의 가치.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고정소득으로 노후의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다면 이는 약 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만약 매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이는 약 5억 원의 자산을 가진 것과 유사한 재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고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외에도 근로소득과 기타 장려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안정적인 수입 구조 만들기. 근로소득의 활용. 근로소득은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11만 원화 추가 공제소득의 30%가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 인정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활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노후 재정을 탄탄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재산 관리와 효율적인 계획. 부동산과 전세 관리. 노후에는 소유 부동산과 전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전세금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이나 전세 전환 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의 예.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조화롭게 관리해 소득 인정액의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활용하면 기준 변경 시 자동으로 안내받아 재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노후 재정 설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초연금과 근로소득 병행. 기초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근로소득을 병행하세요. 근로소득은 연금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협력을 통한 재산관리. 재산을 자녀와 공동 명의로 관리하거나 불필요한 사치품은 처분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작은 알바 소득이라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지급은 8월에 이루어집니다. 노후를 위한 작은 소득도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10. 요약 및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은 소득 인정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소득은 연금 산정에서 유리하니 가능한 한 근로를 병행하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활용해 재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해 노후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세요. 기초연금, 근로소득,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적절히 활용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